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초저녁에 밥을 먹으면 좀 일찍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한 12시 반이나 뭐 1시 정도 이렇게 깨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좀 그 일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 현 전기기능장 작업형 시험의 이 시퀀스 공사 작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시험이 이제 74회 시험이 끝나고서 잘 쉬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74회 시험 1일차, 2일차, 3일차 시험이 모두 출제 오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1일차 시험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 공개도면 7번이 나왔잖아요. 거기 마그네트가 튀는데, 마그네트가 튀면 그 출제 오류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출제 오류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퀀스 공사 작업 그 공개도면 7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PLC 1일차, 2일차, 3일차가 모두 출제 오류라고 그 설명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번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9월 20일 있으니까 9월 20일 발표가 나오면은 그때 6개월 안에 행정소송을 하면 되니까 그때 맞춰서 어떻게 발표가 나오는 걸 보고서 또 그 여러분들 행정소송을 해서 여러분들 많이 다시 이제 합격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명히 이제 74회 시험도 1일차부터 3일차까지 모두 출제 오류고요. 요번에는 시퀀스 도면 7번 도면에 대해서 출제 오류를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집어넣으면은 뭐 필답형 그 1번 문제도 그렇죠. 1번 문제도 그런 문제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시퀀스 공사 작업 그 7번 도면, 그리고 또 필답형 그 문제 1번에 그런 문제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PLC 1일차, 2일차, 3일차 문제가 다 출제 오류라는 점을 갖다 다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 소송에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소송을 할 테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보험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보험 같다. 마음을 느긋하게 오래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서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고서 결과를 보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 판단을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산업일감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산업일감이 뭐 제시한 무슨 뭐 검토자나 뭐 어떤 놈들 데려다가, 폴리텍 대학의 그 교수 같은 놈들 데려다가 그 막 시키잖아요. 출제료는 없겠다고 도장 박아놓고 막 그지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 싹 저기 그 배제를 하고 제3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 주장이 맞느냐. 그래서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그 뭐 판사님이 그 이렇게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들어보고서 누구의 말이 맞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뭐 일방적으로 뭐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람일까 뭐 걔네들 맨날 그 뭐 출제는 없다 엉망으로 막 엉터리로 주장을 하잖아.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우리 정당하게 이래서 이랬다 하면 되니까 그걸 한번 기다려 보시고서요.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75회 시험 때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10월 4일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요. 이제 그 새로운 것을 지금까지 했던 거의 양의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50분의 1 정도의 PLC 지식에 대한 수업을 했다. 그러면 그걸 50분대 2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엄청난 계약이거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나가야 될까라고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주제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이 어떻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그렇죠. 정보도 좀 얻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좀 힘듭니다. 정보를 공개를 안 해요.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뭐 음성적으로 막 이리저리 막 들어보고 이 얘기 저기 다 들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맞다 판단되면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고민이 많아요. 좀
예, 말이 그렇지. 제가 좀 쉬고 있다고 해도 바늘방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한테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현재 전기기능장 작업형 시험이 이 시퀀스 공사 작업 시험 문제가 그 공개도면 1번에서 10번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가 바뀔 거예요. 이제 요번에 바뀌든지 아니면 내년에 바뀌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부가 바뀝니다.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45회 때 시험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작업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작업량이 한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배선, 배관 같은 것들, 이렇게 뭐 부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따졌을 때 한 1.5, 50%가 늘어났어요. 50%가. 실제 그 시퀀스 공사 작업량이 1.5배 늘어났고요. 시간은 1시간 정도 줄었습니다. 그때는 뭐 5시간 반, 6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이. 그랬고 PLC 시간은 2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연장 시간 30분이라는 걸 줬어요. 시험이 이제 딱 해서 3시에 끝나게 돼 있으면은 연장 시간 30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분당 5점씩 감점을 해서 총 15점 감점을 하고, 그것도 연장 시간을 넘기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연장 시간 30분까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 싹 사라졌지. 그러니까 작업량은 50%가 늘어서 1.5배가 됐고, 시간은 시험 시간은 1시간 정도 줄였고, 연장 시간 30분이라는 것도 폐지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나이 먹은 노인네들은 다 시험 보지 말라 이 얘기야. 예? 전기능장 시험은 젊은 사람들의 시험이다 라고 고정을 박아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러지, 뭐 젊은 사람도 합격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체력을 요하잖아, 그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합격할 수밖에 없다고. 팔팔한 사람들이 어떻게 60 넘고 70 넘은 사람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 얘기야. 예? 저도 그 오랜 동안 이 강의를 했지만 70 넘으신 분들 있잖아요. 합격한 거 2명 딱 있었어요. 2명 딱 2명 합격했고 그 위에는 없어요. 저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딱 2명이 딱 2명. 네? 70 넘으신 분들. 네, 대단하신 분들이죠, 체력이.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게 나이가 많으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과연 이 숙련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시험 문제점이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실제 이제 1번부터 10번 도면의 공개 도면 작업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이 수험생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를 이렇게 참조를 했습니다. 실제 작업해서 연습하신 거예요. 시험도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됐는데, 노란색 배관을 쓰셨네. 자, 요건 와이어링 덕트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판넬에다가 넣는, 이게 와이어링 덕트입니다. 이게 덕트가 없어서 와이어링 덕트를 쓰신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 시험장용 이렇게 덕트. 이 덕트도 이게 참, 이것도 구하기도 좀 그래요. 예? 그냥 일반 공구상가에서 팔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런 거 사다가 하는 거지. 이게 원래 일반적인 그 와이어링 덕트 이런 거 쓰잖아. 그래서 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근데 시험을 보고 있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PLC 판넬이라든가 시퀀스 판넬 같은 거, 여기 시퀀스 쪽 있고 시퀀스 전력 쪽이 있고, 그죠? 여기까지 있고, 여기 PLC가 있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죠. 시퀀스와 PLC가 혼합된 이렇게 판넬입니다. 그죠? 여기 시퀀스 있고, 여기 PLC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쪽은 보니까 이제 요건 시퀀스 쪽하고 요 PCB가 있죠. 요거는 전력전자 PCB가 아닙니다. 이거 보드가 별도로 있는 보드 컨트롤인데, 내가 이거 딱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 같아요. 인버터 같아요. 인버터라고 쓰이는 것 같은데, 인버터 아닙니까? 인버터 같고, 인버터가 이렇게 생겼나? 하여튼 그런 것 같고, 여기 보드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승강기 쪽 그런 것 같고요. 요거는 여기 인버터 있네. 여기 인버터, 그지? 인버터 있고, 여기 보면 PLC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요것도 인버터가 있네. 인버터 있고 PLC 있고, 그죠? 예, 이런 PLC 판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시퀀스와 PLC 판넬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것과 이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HIV 전선 썼죠? 여기 HIV 황색 그 단선을 썼는데 지금 여기 선 쓴 거는 KIV 선을 썼습니다. KIV 선 썼고요. 여기는 이제 CV 선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케이블이나 KIV 전선을 썼는데 여기 단선을 써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작업 방법도 완전 틀립니다. 이게 남바링 튜브에 남바링을 찍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터미널 압착 단자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다 합니다. 완전 틀리죠? 여기는 그냥 선 까가지고 푹 집어넣고 조이는 거예요. 완전 틀려요. 그리고 외부의 배관도 이런 배관 안 씁니다. 배관도 이런 배관 안 쓰고 덕트도 이런 거 안 씁니다. 안 쓰고요. 이 스위치 쪽도 그렇고 이런 거 안 씁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흉내 내는 겁니다. 전기기능사를 연장해서 시험 본다. 전기기능사가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작업량을 늘리고 시험 시간을 줄여서 전기기능사 연장 시험일 뿐이지 실제 사회에 있는 그런 이런 제어 판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죠? 완전 틀려요. 생긴 것 자체도 틀리고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하는 방법이고 완전 틀려가지고요. 전기기능량 따도 이거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시 싹 배워야 됩니다. 현장 가서. 그런데 무슨 놈의 세상에 숙련 기술을 평가하고 그러냐 이거야 지금. 이 시험이 좀 문제점이 많은 거지. 그런 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것과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전기기능사는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봐가지고 시퀀스 공사 작업 해가지고 시험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이제 PLC 시험을 별도로 봐야 돼. PLC로 보느냐 아니면 시퀀스 공사 작업을 해서 보느냐 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 PLC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배관이니 작업량이 좀 줄어야 되겠지. PLC를 직접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품 같은 거 이렇게 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이제 부피가 줄어드니까. PLC 제어 판넬은 시퀀스보다는 부피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작업량이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구성해서 전기 기능사도 PLC 시험과 시퀀스 제어 판넬 두 가지로 나눠서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이미 늦어버렸어. 지금 50몇 년을 갖다가 옛날 그 50여 년 기술을 그대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가 전기 기능사가 그렇게 했는데 전기기능장은 지금 48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계속 쭉 내려오는 거야. 응? 그러니 현 시대 시험이 되겠느냐? 아니라 얘기야. 현대는 이렇게 만들잖아. 이렇게. 어? 이거하고 이거는 너무 동떨어졌어. 그런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런 문제점입니다. 그런 거를 전기기능사의 연장시험에 불과해가지고 작업량은 늘고 시간을 줄여가면서 지금 보는 것을 숙련기술이라고 해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시험이 지금 전기기능장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으로 해서 이제 지금 평가를 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게 맞느냐? 과연 이런 평가가 이게 맞느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무하고 동떨어진 이런 평가를 작업량을 이렇게 늘커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첫 번째, 산업인력가공단 입장에서는 재료량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응시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수험자들은 수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적자 시험이 계속 가속화되는 거예요. 산업인력가공단 적자 시험의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전기기능장 시험입니다. 적자 폭이 가장 큰 시험이. 이게 재료가 비싸니까 이게 구리잖아. 전부 다 구리. 구리가 얼마나 비싸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런 시험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산업인력가공단 쪽에서는 대표적인 적자 시험이면서 응시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수험자들한테도 부담이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응시료가 너무 높아져서 수험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죠. 수험 운행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거고, 산업인력가공단 양측이 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작업량이 많은데 시간까지 줄었어요. 연장 시간 30분도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험이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전기기능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명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다른 직을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 현재 좀 일하는 게 내가 하기 싫어서 다른 직으로 이직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걸 준비해보는 유사 경력으로 해서 이직을 해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 경력자면서 좀 다른 일을 좀 해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퇴직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준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장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그 나이대가 40대 후반에서 뭐 60대까지 60까지 해당이 될 겁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서 시험을 준비를 해서 퇴직을 한 다음에 명퇴라든가 퇴직을 한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작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그런 40대 후반이나 50대, 60대 이런 분들, 뭐 70대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많은 작업량을 갖다 소화하는데 엄청 힘들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힘들잖아요. 아무리 숙련 기술이라고 해도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있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기술적인 능력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경험이라든가 또 세상 살아왔던 그 경륜이라든가 일도 많이 해보고 했기 때문에 숙련된 그런 기술이나 경험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단지 근데 체력이 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뒤처지는 거야. 젊은 사람도 막 다 날라가, 날라가, 이거 배관, 배선이 다 날라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작업량만 많게 하고 시험 시간을 줄이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시험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하죠. 내가 그 전기기능장이라도 하나 따보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나이가 많은 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지는 시험이다. 정작 그분들한테 이 전기기능장이라는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인데 이분들이 따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야. 젊은 사람들이 따기가 좋다 이게. 30, 40대가 가장 40대 초반이나 30대가 가장 유리하죠. 예? 경험이나 또는 뭐 체력 같은 것들도 머리 회전이라든가 이런 거 두뇌 회전이나 모든 게 다 빠르잖아. 그리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이게 또 컴퓨터 시험이잖아. PhD 시험은. 근데 나이가 60, 70 되신 분들은 뭐 노트북이나 제대로 다루겠습니까? 컴퓨터 다뤄가지고 PhD 프로그램이 제대로 하겠냐 이 얘기야. 굉장히 불리하지. 근데 이거는 안 따라갈 수 없잖아. 지금 현대 시험, 이 현대의 시대는 이제 PhD 컴퓨터화된 시험이 되니까 컴퓨터로 제어를 하는 거 아니야. PhD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로 갖다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니까 이걸 발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왕 죽어라 노가다 해가지고 떨어지느니 차라리 PhD 프로그램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짜다가 떨어지는 게 낫잖아. 생각을 해봐. 왜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막 죽어라 해가지고 똑 떨어지면 되겠냐 이 얘기야. 고생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보다 앉아서 그래도 PhD라도 열심히 짜고 머리 굴리고 머리 회전시키고 그게 낫잖아. 나는 그렇게 봐요. 죽어라 고생시켜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 시험장에 실제 사람 쓰러져가지고 죽은 것도 있어요. 62회 때 그 광주 시험장에 그랬잖아. 그리고 또 그 서울의 그 청동에 있는 학원에서 그 수강생이 하나가 죽었지. 근데 나는 그건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거기 그 내가 가기 전에 거기서 죽었다고 하다가 지병 때문에 죽었냐 그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좀 이 시험이 그래.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이게 문제야. 그래도 PhD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렇게 딱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육체적인 피로 같은 그런 것들은 줄일 수가 있다고. 사람이 죽는 게 이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요. 육체적인 그 힘든 노동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악화돼가 죽는 거라고. 그러니 이런 그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막 하는 그런 그 노가다 시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또 실무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이렇게 실무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시험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차라리 이걸 계속해서 추구한다. 그러면은 작업량을 줄여야 돼요. 작업량을 줄여서 시험 응시로도 내리고 또 사람들 이제 편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거든. 지금은 뭐예요? PLC 시대거든. 프로그램 잘 짜서 이 동작을 다양하게 완성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렇잖아. 모든 동작을 딱 보고서 그 동작 그 시험 동작 사항에 맞게 딱 완성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잖아.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봐서는 시험 그 실제 이제 사회 기술하고 이런 현장에서 만들어낸 이 기술하고는 이거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거든. 이거를 왜 하고 있냐 이 얘기야. 현장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개도면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 작업량은 너무 많아요. 지금 100관 정도 이거 하나 줄여버려야 된다고. 이거 100관 하나 줄여버리고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줄여야 돼. 내가 봐선 많이 줄이면 2개 정도 줄이고요. 하나 이상은 줄여야 된다.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줄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봐서는 이런 덕트 작업 같은 거 좀 뺐으면 좋겠어. 덕트 같은 거. 덕트 빼버리고. 그렇죠? 덕트 작업 이런 거 빼버리고 배관은 하나에서 2개까지 빼버려야 돼. 작업량은 줄이고 PLC 시험화 돼야 돼. 판넬은 PLC로 최대한 하고 간단한 거 뭐 정력이나 보고 Y 델타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잖아. 기본적인 회로들만 이렇게 보고 뭐 특별하게 뭐 리액터 기둥 보려면 봐. 뭐 간단하게만 보면 돼. 간단한 것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뭐 복잡한 거 뭐 이상한 거 같은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간단한 거 몇 개만 딱 기본적으로 있는 시퀀스 도면만 보고요. 배관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빼야 되고 덕트 빼버려야 돼. 덕트 빼버려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이 공부하기도 좋고 또 시험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그 PLC 프로그램화 지금 현재 그 작업형 시험에서 현장과 동일한 시험은 뭐밖에 없어요? PLC 시험밖에 없어요. 지금 PLC 시험뿐이지 완전히 틀려요. 지금 보시면 그죠?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 전기 기능사 연장 시험 50년 된 이 기술을 갖다가 지금 말이야 작업량을 많게 해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잖아. 미친놈들이 지금. 산업관 이래서 이게 또라이라는 거야. 미친놈들이라는 거야. 오래된 이 쾌쾌 먹은 이 전기 기능사 옛날 그 전기 기능사를 갖다 작업량을 많게 하고 시간을 줄이는 이런 시험을 계속 본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시험이에요. 자격증은 현 시대의 기술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현 시대에.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랑 뭐가 같아 도대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작업량을 뭐하러 이걸 넣구냐 이 얘기야. 필요 없이.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업량을 줄여야지만이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도 이 공부를 해서 좀 힘을 덜 들이고 시험을 보시고 합격하는 것이지 뭐 전기 기능장이 뭐 이렇게 그 대단한 시험이라고 자꾸 그냥 뭐 위상 찾고 권위 찾고 막 별짓 다 하잖아. 여러분들 선동하잖아. 막 자극하고 선동을 한다고. 걔네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지.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봉사시키고 뭐 시키고 하면서 돈 벌어먹고 그런 거 회비 받아먹고 별짓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싹 없애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이 길이 지금 이런 점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요. 좀 너무 생소합니다. 내가 봐도 나는 이런 그 PC 판넬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어 판넬을 갖다 많이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잠깐 가가지고 뭐 맨날 하루 종일 뭐 판넬 이게 만드는 걸 해봤는데 정말 젊었을 때 그때 그 IMF 끝나고 나서 대기업 그 건설회사에서 나와서 잠깐 그 자동제어 판넬, 그 PLC 판넬 쪽 만드는 곳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선도 해보고 남바리기로 찍어보고 터미널 앞잡기로 찍어보고 배선도 연결하고 별짓 다 했네. 근데 그때가 참 그 기억이 참 뼈 깊은 뭐예요? 추억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한숨을 푹푹 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보자 그런 식으로 된 거지.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제가 했던 거 이렇게 판넬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있잖아. 이게 제작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해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시험하고는 지금 너무 동떨어졌어요. 현장에 있는 이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작업량을 늘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좀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가공단이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은 뭐겠습니까? 학원들이 그래서 그래요. 학원들이 전기기능장을 전기기능사로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기기능사 연장시험이라고 바라보고서 지네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업량을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응시료도 굉장히 높잖아. 높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포기를 하고 힘들게 되고 계속 이런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했을 때 하고 지금 작업량이 보면 시퀀스 공사 작업량이 1.5배 늘었고 시간은 1시간 정도 시험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 시간 30분이라는 게 추가로 줬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작업형 시험만 봤으니까 100점 만점 시험이었죠. 지금 필답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필답형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기능 시험에 필답형 시험이라고 들어가다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나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응? 이런 게 복합형 시험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자체도 뭐예요? 학원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필답형을 집어넣은 거예요. 말이야 걔네들은 그러죠. 전기기능장도 전기안정 관리자를 하니까 필답형 시험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필답형 시험 보는 거하고 전기기능장 시험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전기안정 관리자는 자격증 따고서 한국전기기술협회에 가서요. 특별 교육을 받는 거예요. 특별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서 그리고 나서 공부도 하고 자료 받아다가 해서 시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아니 필답형 시험 문제에 무슨 전기안전관리자 문제가 있나? 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는 나온다. 직무는 직무에 대해서는 그건 나온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뭔 도움이 되냐 이게. 그거 모르는 사람이나 전기안전관리자 하는 사람들이 전기안전 직무에 대해서 그거 갖다 붙여놓고서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사고 나면 처벌받는데 생각을 해봐. 당연히 해야 되지. 근데 뭘 시험을 필답형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답형 시험을 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논리로 이 양아치 학원들이 이 전기기능장 시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필답형, 작업형 시험에 필답형 집어넣고 기능사 시험을 막 더 작업량을 많게 해가지고 보는 그런 시험이 돼버렸어. 근데 결과적으로 실무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작업형 시험이 돼버린 거야. PLC 빼고 PLC만 빼고. 그러니 이게 엉망진창 쓰레기 시험이 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속히 고쳐져야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부작용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부작용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정작 이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50, 60대, 70대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시험이 되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경력이 많고 노하우도 있고 또 살아온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따야지 마땅한데 그런데 못 따잖아. 네? 예, 얘네들 때문에 못 따는 거예요. 그죠?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다치거나 또는 뭐 시험장에 시험보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게. 그래서 이런 엉터리 시험을 보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개선을 해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월 4일 날 또 뵐 테니까 그때까지 편히 쉬시고 계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까지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